자, 복제책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영양편, 일의 영양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독이 있고요. 또 넘어가면 37페이지부터는 유산화 사업을 시작해서 비즈니스 편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아마도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유맵을 한번 다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 40페이지에 보면 1 더하기 2는 3명. 그리고 자, 1 더하기 2가 뭐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했고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면 토탈 3명이 되는 거죠. 자, 그 3명이 똑같이 또 2명씩을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9명, 27명, 81명,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돼요? 밑에 가보면 19,000명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10년 이상을 이 일을 하면서 제 지금 허브에 들어가 보면 저의 인원이 지금 19,000명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16,000명 정도까지가 인원이 있어요. 그것도 소비자가 16,000명, 사업자가 16,000명 나누어서 합치면 얼마예요? 32,000명이 넘는 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유산화를 제품을 드시기도 하고 사업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인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1,906 19,683명에 한 명씩 24시간을 곱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레버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의 8단계. 여러분 우리 유맵에도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강의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정리된 내용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신규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분들, 자, 이번에 지금 새로운 고객분들을 만났어도 조금 더 내가 건강을 좀 자세히 잘 챙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요맵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꼭 사업이 아니어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Q&A부터 제품에 대한 내용부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맵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신규 세미나도 고객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했을 때 유산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제품을 더 잘 드시고 소개까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캠프부터 석세스 코어 뭐 이렇게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조건, 그리고 또 이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이거 쭉 설명해줘요. 여기가 지금 스크립트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용도로 좀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스크립트 안에서 주요한 포인트를 다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씩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보상 플랜의 역사와 주의사항이에요. 타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보상 플랜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유산화의 장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유산화 보상 플랜에서 가입 방법이 나와요. 가입은 왜 해야 할까요? 정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약 구매로 10% 할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내가 10% 할인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동 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동 주문에 대한 내용도 여기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뭐예요? 소주잔 메추리 R이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보상 플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의 이 소주잔 메추리 이거는요. 일반 그냥 고객분들한테도 얘기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의 특징을 은연중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새기게 되는 내용이어서 소주잔 메추리 엘 상여라는 내용들, 소실적의 20%, 주정산을 하고 있고 자녀실적, 매칭 보너스, 추가 비즈니스 센터 요렇게 타이틀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면 유맵에 대한 내용들 여기 스크립트가 돼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 유명 스크립트 정말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Y 네트워크에 대한 스크립트예요. 지금 유맵에 들어가 보시면 이지 스크립트라고 해서 조금 유맵의 기초 단계보다 더 쉬운 단계로 해서 우리 지금 리더님들이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강의를. 그것도 그냥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멘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책자에도 지금 Y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일까? 라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기가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박경진 스타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걸 풀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Y 유산화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PPT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 소주잔 매출이 이게 몇 페이지에 58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소주잔 매출이 R L상여죠.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하기 쉽게 메추리 알이 상에 있다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인지시켜 주는 게 좋고요. 자, 보통 우리 고객분들 그냥 주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주부 보상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내가 지금 먹고 조금씩 이제 두 분을 소개하면은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0포인트, 125포인트 정도, 한 20만 원 상당의 한 가족이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영양제 플러스 뭐 화장품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해보면 사실 20만 원 훨씬 넘어가거든요. 근데 20만 원, 한 30만 원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명 정도를 소개하면 2만 원이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2만 원 싸게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사람에게 또 두 사람을 소개하면 네 명이 되겠죠. 자, 네 명이 만들어지면 또 나한테 캐시백이 얼마가 들어와요? 6만 원이 들어와요. 자, 20만 원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14만 원 정도만 돈이 들어가니까 6만 원이 아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번 3단계로 내려가지면 14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한 6만 원 정도만 내고 제품을 먹는 거잖아요. 자,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젠 30만 원이에요. 내가 먹는 영양제 온전하게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저희가 처방전도 이야기해줬고, 유산화의 영양, 그리고 유산의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유산화 진짜 계속 먹고 싶다. 근데 돈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4단계까지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가보면 영양제를 공짜로 먹을 수 평생 괜찮지 않아? 이 정도만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라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32명, 64명, 128명. 자, 8단계까지 한번 가볼까요? 내가 꾸준하게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했을 때 256명이 됐을 때 510만 원이면요. 웬만한 남편분들보다 월급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세금 다 공제하고 지금 온전히 받는 돈이 5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8단계까지, 지금은 8단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한 4단계, 공짜로 먹는 단계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 영양제 먹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4단계까지 가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단계, 6단계, 8단계까지 정말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거는 지금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고요. 옆에 보시면 네 사람을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가게가 세 개가 운영이 됐을 때죠. 엄청 빨라집니다. 4단,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갔을 때도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커져요.
이게 가게 하나와 가게 세 개의 차이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후에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을 우리가 압축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는 주부님들에게 가볍게 보상 플랜을 풀어주는 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매출로 보상 플랜을 풀어줄 수 있겠죠. 저기 지금 낙서된 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이어트, 고객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금 11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게가 3개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없어지지 않는 가게 3개가 형성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4명을 소개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4명이 50만 원 정도 매출, 제품을 섭취하게끔만 한다면 일주일에 한 200만 원 매출이 나한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매출 금액의 11.23% 정도가 저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23만 원 정도가 캐시백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영양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다음 주도 4주 동안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4주를 따지면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저한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때요? 우리 한번 100만 원 정도 만들기, 100만 원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자, 매출로도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제가 제 그림으로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다이아 스폰서님, 그리고 그룹에 많은 다이아님들 계시잖아요. 다이아가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정말 한참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1, 2, 3이 있고요. 4, 5가 있어요. 이거는 최소의 인원으로 최소의 라인을 꾸려가면서 다이아 라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개 라인을 풀어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3번의 대라인, 자, 최 씨를 소개하고 그 대라인을 형성을 했을 때, 자, 그 한 라인이 대라인이라고 보자. 이게 지금 제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이 최 라인이 저는 지금 박예신 리더님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대 라인, 3번의 반대 라인을 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에 두 라인을 풀어가면서 형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BC가 내려오면서 4번과 5번을 밑으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추가 BC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하나당 2개 라인으로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 BC가 연결되면 두 사람이 아니라 보통 가게 2개면 4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추가 BC가 연결되면 리더가 3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을 조금 더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가 BC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고객분들에게는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 설명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게가 계속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로 찐으로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5명을 찾는 게임인데 이 5명을 1년에 정말 딱 이런 찐 사업자 한 사람만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다이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게 하나당 자 1번, 2번, 4번, 5번 4개 BC가 5,000 포인트가 맥스된 거예요. 자, 3번은 빠지는 거예요. 3번 한쪽은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의 BC가 오토십까지 토탈로 보너스가 들어갔을 때 1,250달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1,150원을 계산했을 때 약 600만 원 정도가 주 수당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 자, 우리가 월로만 4주를 따졌을 때, 리더십 보너스까지 합치면 3,200만 원이라는 풀 수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이아 보상 플랜을 한번 풀어보시면 고객분들이, 아유, 이건 뭔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혀 개념이 안 쓴다.
자, 어디로 가요? 주부로 푸는 거, 매출로 푸는 걸로 해서 우리 요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고요. 자, 주부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있어요. 이분의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부의 크기가 얼만큼 되고 있고 얼만큼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관심이 있고요. 그쪽에 더 훨씬 더 니즈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가이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보상 플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들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도 나와 있고요. 유산화 사업 설명 순서예요. 자 제품을 먼저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얘기하고요. 돈의 니즈가 큰 사람은 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순서가 어느 니즈가 원트가 어디가 더 강한가를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순서는 뒤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포인트 상대의 원트를 찾는 게 어렵다면 질문을 해 보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유산화 설명드리러 여기 왔는데요. 사장님이 궁금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둘 다 설명드리긴 할 건데 혹시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혹시 건강?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가 궁금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가 더 궁금하세요? 음. 어떻게 하면 50이든 100이든 따박따박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자 이런 질문들을 먼저 보내보면 대부분 돈을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품이요. 저는 돈 신경 안 써요. 저는 제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보상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품을 설명을 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자 그러면 영양제 뭐 드세요?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뭐뭐뭐뭐뭐뭐 막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영양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 질문, 질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겠죠. '아 그러셨구나. 맞아요. 정말 잘 선택하셨고요. 정말 영양제를 이제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보 중에도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정말 가릴 수 있는 우리가 눈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서플리먼트 4 판과 6 판이 있는데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 가이드북입니다. 여엘서 박사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죠.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도 왜 이분이 영양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제 그다음에 유소다 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 먹겠어요. 먹으려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싸게 먹을 건지 아니면 공짜로 먹을 건지 두 가지. 자 이거는 향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BC 가입이 될지 PC 가입이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이 궁금해요. 자 사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무작정 돈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이 레버리지가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먼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을 이야기할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사재기, 판매를 많이 해야 되고 영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인맥이 많아야 되고 선점해야 되고 자 이런 거였다면 사실 저도 이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상 플랜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하고 보상 플랜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상 플랜 다 풀었어요. 영양제를 안 먹으면 이 사업은요 돈만 쳐다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요? 영양제 뭐 드세요? 우리는 영양제를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건강을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첫 번째로 돈을 버시려면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건강을 챙기고 변화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될 거거든요.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의 선택 기준 똑같이 아까 제품을 이야기했듯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로 고객분들께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세요? 저 혼자 막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계시는지 제가 화면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얼굴이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이 책의 활용도는 여러분 정말 자,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든요. 정말 그 도구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이 잠시만요. 이거를 공유하기.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정희 리더님 보이세요? 화면? 네. 자, 자, 새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이드를 대부분 이걸 그냥 스타터킷을 항상 그냥 뜯지도 않고 있는 상태로 많아요. 자, 그냥 어떻게 혹시 캐시백 받고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BC로 가입하죠.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스타터킷도 받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첫 번째 영양을 왜 먹어야 되고 영양제가 어떻고 서플리먼트가 어떻고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다음에 비즈니스 가이드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페이지, 보상 플랜 페이지를 여셔서 왜냐면 입에 이제 앞전에 쭉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상 플랜 페이지를 열어서 자, 이분이 지금 한 3주, 가입한 지 한 지금 3주 정도 됐어요. 대부분 그때 놓쳐서 4주 그 5% 적립금이 날아가는 형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그 고객분을 만나셔서. 그래서 자, 이 페이지를 여시고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소주잔 메추리 알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유산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지금 이 인터넷 요걸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다 줄을 좀 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죠. 보상 플랜은 유산화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모든 유산화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이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최고의 기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 주문 혜택이 있어요. 10% 할인.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동 주문을 걸어드리려고 해요. 그 5% 할인 날라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100만 원을 하셨다면 지금 5만 원이 적립돼 5만 원을 4주에 한 번, 그 다음 8주에 한 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사용 못하면 없어져요. 근데 이 고객분이 더 이상 주문할 게 없대요. 그러면 5만 원, 5만 원에서 조금만 넘으면 돼요. 그 금액에서 조금 넘는 금액 단 한 제품이라도 자동 주문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동 주문을 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다음 주까지도 이 고객님이 8 주까지도 제품을 늘리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8 주라는 기간이면 이미 주문한 모든 제품들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분이 8 주에 자동 주문이 갈 때는 적어도 100 포인트, 200 포인트까지 자동 주문이 끌어올라가게끔 넣어 주셔야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에도 자동 주문이 그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런 고객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자동 주문으로 연결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 페이지 첫 주문 할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100 포인트 유지하셔야 되고요. 200 포인트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 5만 원 쓰자고요, 우리. 그거 쓰고요. 최대한 포인트를 늘려가 보자고요. 근데 늘리는 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늘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결제돼요? 네. 사주에 자동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이거는 해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로 들어갈까 봐 걱정해서 자동 주문을 안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나 보상 플랜의 특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 검정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형광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은 비즈니스 센터가 한 개로 되어 있는지 세 개로 되어 있는지 이 가게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3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얼마나 지금 큰 가치가 있는 가게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가게가 고객님은 지금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고객님은 지금 3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가게는 뭐예요? 스타벅스 우리가 프랜차이즈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 커피숍 3개 센터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손님이 한 분씩 한 분씩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또 이런 소득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온라인상의 가게. 그래서 자, 요렇게 설명을 주시고요. 여기 체크에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400점 이상을 했을 때는 200점은 이렇게 쌓이고요. DLM을 열어서 트리뷰를 열어놓고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400포인트를 하신 분들은 100포인트, 100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죠? 1번 가게에. 자, 이게 왜 되어 있냐면요. 요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00포인트는 내 가게 세계 유지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 200포인트는 이렇게 100포인트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후라바놀 한 명씩만 소개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바로 수당이 발생돼요. 자, 125포인트부터 수당이 발생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월돼요. 자, 유사나의 보상 플랜의 장점을 고객의 눈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넣어주시면서,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수당이 찍히는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450포인트 이상을 등록을 하시면, 자, 보통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려면 사실은 450에서 500포인트 필요합니다. 그럼 450포인트를 개설을 하게 되면 양쪽에 125포인트가 누적되면서 바로 통장을 넣어야 되고요. 수당이 바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450포인트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원비씨의 수익 구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원비씨를 보시면 이렇게 4,000포인트가 한 가게가 쌓이게 됐을 때는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 옆에 지금 가게에 20포인트 800점이라고 되어 있죠. 800점이 800달러예요. 1점당 1,150원을 계산해 줬을 때 92만 원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92만 원이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사장님이 쭉 소개하고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쌓여져서 92만 원이 형성되고 여기 1,000포인트는 그대로 이월돼요. 자, 근데 똑같은 포인트를 밑으로 해서 가게, 센터를 지금 3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3개가 형성됐을 때 는 똑같은 매출로 2배 효과가 만들어지는데요. 1번도, 2번도, 3번도 이렇게 실적으로 돈을 계산해 줍니다. 자, 이 3개 토탈 계산해 보면요. 195만 5천 원이 형성돼요. 자, 그 옆에다 195만 원 5천 원 쓰세요. 자, 전체적인 설명 그림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하나는 92만 원이고요. 3개는 똑같은 매출로 떴을 때 190, 거의 200만 원이거든요. 2배 이상의 효과가 만들어져요. 지금 사장님은 3개 가게가 오픈돼 있어요. 하지만 고객은 하나도 없어요. 자, 고객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봐요. 정말 이렇게 2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고객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 BC가 이 3개의 센터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주가 흘렀어요. 이 고객이. 앞으로 지금 PPPS가 5주가 남았어요. 자, 좀 더 불을 당기는 거예요. PPPS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고객님, 나의 페이스 세터 자격과 내가 후원한 신규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5주가 남았잖아요. 5주 충분히 한번 해낼 수 있어요.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조금 더 내가 그래? 5주면 한번 설명해볼까? 다이어트 한 사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고객의 말을 여러분 다 고객이 이야기하는 거를 진심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소개할 사람 없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이드를 해주다 보면 자기가 완전히 막막하게 있기 때문에 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누군가를 소개하게 되고 다이어트 할 사람 소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해독할 사람을 소개하게 되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인데 초대가 됐는데 뭐 톡방에서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쉐어러는 어떻게 되는지 250포인트 소실적이 되면 50 CVP는 달러예요. 자, 50달러를 받는 거고요. 1000포인트가 500포인트가 양쪽에 소실적이 되면 100달러가 형성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달러를 쭉 형성되면서 직급에 대한 그것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사업성을 보신다면 리더십 보너스가 얼마나 크게 움직여지는지 이 리더십 보너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여행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즈니스 가이드 앞에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비즈니스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패턴대로 들어가셔서 자, 지금도 몇 달이 지났어도 그분들과 만나서 비즈니스 가이드 펼쳐놓고 이야기하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가이드를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방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진짜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번 주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진행을 했죠. 자, 오늘은 좀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앞서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34페이지 지금 처방 가이드 책자 134페이지를 열어보세요. 134페이지 열어볼게. 임신. 자,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자, 병원에서 임신한 분들 다 무슨 얘기예요? 자, 주위 어르신들 무슨 얘기예요?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태아를 위해서 2배로 먹고, 많이 먹고, 잘 먹어라.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임산부들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영양제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요. 뭐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어때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 스스로 제한을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임신 들어가 볼게요. 빨간 줄만 제가 읽을게요. 처음으로 진찰을 받는 동안 담당 의사나 개업 의료 간호사는 태아기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것으로 처방할 것이다. 대개 추가로 약간의 엽산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에 지나지 않는다. 자, 밑에 임신하기 전에 적어도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하고 있었던 여성들은 그들의 아이가 신경관 결손, 척추 피열, 또는 뇌수종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2, 3주가 지나서 보조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신 가능성이 약간만 있어도 여성은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자, 옆 달락 빨간 줄 볼게요. 비타민 A를 임신한 여성에게는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권장한 보조식품 속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은 임산부에게 필요한 비타민 A가 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절대로 비타민 A를 제한하지 않는다. 자, 유산화는 비타민 A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죠. 베타카로틴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때 레이스트랜드 박사도 유산화를 처방했습니다. 근데 이때 베타카로틴만 들어있었고 비타민 A가 없었어요. 근데 비타민은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의 미량의 성분들은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예요. 만약에 이게 임산부들이 비타민 A를 먹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성분은 정말 많은 양을 먹었을 때의 문제예요. 근데 유산화에는 지금 한 50% 정도의 비타민 A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미량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의학문헌이나 이런 것들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 9가지 태아기의 비타민에 대한 연구. 자, 이 특별한 연구는 그 정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용해 여부이다. 자, 의사들이 영양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9개의 처방된 태아기의 비타민 가운데 단지 3개만 용해되었다. 대부분의 태아기의 비타민이 낮은 제조 품질에다가 비교적 낮은 효능이 합쳐진다면 비타민을 섭취하겠다는 여성들이 달리 선택하지 못하도록 산과 의사들이 집요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만큼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이것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 아예 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거, 비타민부터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게 우리 헬스팩, 그다음에 바이오메가, 그리고 이프라임까지 이렇게 추가로 먹으면 좋고요. 자, 우리 에브리데이에 열어보시면 거기에 헬스팩에는 엽산이 50%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에게 보통 나라에서 또 제공을 해주죠, 엽산을. 그래서 엽산 드시고 추가적으로 헬스팩을 같이 넣어서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자궁 내막증. 굉장히 많죠.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궁 내막증이 자궁 내막이 복부 속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질병이 자궁 내막증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아닌가요? 이 설명대로라면? 환자의 생리 주기 동안 이 조직 또한 자극을 받아 자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굉장한 양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의 특징이 생리와 함께 통증이 심하게 오는 이유이다.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상당한 통증과 불편을 경험한다. 자궁내막증에서 당신의 목표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다. 자, 왜 만들어져요? 염증. 자궁 안의 내막증이라든지 뭐 물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이 염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씨 추출물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헬스팩, 프로라바놀, 이프라임, 바이오메가 이 자궁 내막증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경 볼까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오신 분들 폐경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도 지금 51살이고요. 폐경이 오진 않았는데 폐경이 오는 거는 신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신호는 잘 모르겠는데 28일 주기가 이제 27일, 26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폐경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증상은 저는 없는데 그 시기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폐경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지금 아직 나는 폐경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 포함되고요. 이분들 다 이 내용 정말 좀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폐경을 볼까요? 격심한 감정 변화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1970년대 초 내가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 여성들은 HRT를 처방해야 하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생각이었다. 자, 이게 뭐예요? 호르몬제. 자, 나에게 폐경이 되면 호르몬제 드시는 분, 어머니들 호르몬제 많이 드시죠? 자, 이 호르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라고 했다가 또 먹으면 문제가 됐다가 다시 먹으라고 했다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1970 말기에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도 자궁을 가지고 있고 에스트로겐만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자궁암으로 발달할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했다. 의사들은 재빨리 모든 그들의 폐경기 여성들에게 에스트로겐 처방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걸 먹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90년대, 여기 옆에 볼까요? 그건 지금 1980년대예요. 줄은 지금 안 쳐진 부분이죠. 1980년대 초 연구에서 HRT를 복용한 여성들이 골다공증 발달하는 위험성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또 다른 이야기죠. 이런 연구와 더불어 다른 연구에서 여성들이 에스트로겐과 함께 프로제스틴을 복용하면 실제로 자궁암 발달하는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자궁 속의 조직을 증식시키고 프로제스틴은 그것을 파괴한다. 그래서 소위 저항자 없는 에스트로겐을 참으로 자궁암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폐경기 여성들에게 단순히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틴을 함께 처방하여 적어도 그들의 자궁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골다공증 발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뭐죠? 내용이 좀 이상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의사들이 폐경기의 환자들에게 HRT를 추천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1990년도는 자, 더 이상 건강 혜택이 있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발표되기 시작을 했다. 가장 잘 공표된 혜택은 심장 발작과 뇌졸중 발달하는 위험성이 분명하게 줄어들었다. 자, 밑에 빨간 줄. 때늦지 않게 어떤 연구에서 HRT를 사용하게 되면 노인성 치매를 걸릴 위험성도 줄인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의사들은 HRT를 사용하도록 너무 적극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고, 폐경기가 들어서는 환자 모두에게 만약 당신이 HRT를 권장하지 않는다면 의료 과오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었다. 그래서 무조건이 된 거죠. 무조건 이제 폐경되면 호르몬제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프레마린이 세상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 밑에 딸락. 의사들은 폐경기를 질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평생 약을 복용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대중들은 이것이 해야 할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죠? 우리 엄마들 헐몬제 먹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전 세계에 걸쳐 여성들이 충실하게 HRT를 복용했고 단순히 담당 의사들이 옳다고 믿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허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1990년 중반에, 자, 한번 볼까요? 162페이지. 자, 중반에 HRT를 복용한 환자들 가운데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에 관련한 몇몇 연구가 우리의 주요한 의학 저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위험은 환자가 HRT를 5년 이상 복용하고 난 후에 나타났고 HRT를 더 오래 복용한 환자들은 상당히 더 높았다. 이들 연구 몇 가지 조합하여 연구학자들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 모두를 10년 이상 복용했던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40%가 더 높다고 느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나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HRT를 복용하여 얻는 혜택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확신시키려고 애를 썼다. 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대부분 효과가 있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HRT를 처방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느끼지 못했다. 나는 폐경기에 이르는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환자들에게 단기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HRT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이때였다. 약은 FDA를 통하여 승인받기 위해서 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천연 제품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그리하여 제약회사들은 천연 제품을 생산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가질 수가 없다. HRT를 복용하는 여성들은 난소암, 방광질환, 피엉김, 그다음에 그리고 폐색전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증거가 많아졌다. 자, 그 연구 결과를 또 볼게요. HRT가 건강에 유익한가에 대한 그 질문에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미국 정부는 두 주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하여 HRT를 복용하는 여성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참으로 낮아지는지 이번만큼 보여주도록 했다. 자, 밑에 빨간 줄. 2002년 여름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이들 두 연구가 5년 경험을 보고하였다. HRT를 복용하고 있었던 여성에게는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RT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고 특별히 HRT를 복용한 첫 해에 그랬다.
이들 연구에서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결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지만 치명적인 유방암, 난소암, 폐색전, 심장발작, 그리고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만성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HRT 사용을 중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왜 이런 결과에 모든 의사들은 매우 놀랐는가? HRT는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환자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심장 질환은 콜레스테롤 질병이 아니라 대신에 동맥의 염증 질환이라는 것이 수년 동안 알려져 왔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심장 질환 발병에 대해 더 잘 예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감한 C반응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그리고 값비싸지 않게 측정할 수 있다. HRT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HRT를 복용하는 여성에게서 CRP가 80%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음,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좀 놀랍죠? 자,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HRT에 관한 두 측면이 문제다. 첫째는 폐경기 증상 완화. 둘째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HRT를 사용하는지 의문.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폐경기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일생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사실 여성이 실제로 생리가 멈추는 3, 4년은 어떤 여성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기간이다. 알다시피 난소는 하루아침에 기능이 멈추는 게 아니다. 난소는 실제로 심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호르몬 생성은 여성의 일생에서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변동한다. 감정적, 불안적, 정신적 목농, 안면홍조, 야간발한, 그리고 질건조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합성의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접근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영양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영양을 위한 최소 지원이라고 해서 권장 영양소 가까운 항산화제 정제와 미네랄 정제를 섭취하기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조반, 아침과 저녁 식사 함께 항산화제 정제, 미네랄 정제를 꼭 섭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영양소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165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이소플라본 있죠. 이소플라본의 내용의 성분이 지금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볼까요? 폐경기 전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옵티마이저예요. 자, 종합 비타민 헬스팩 드셔야 되고요. 오메가 드셔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이 이소플라본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 첫 번째, 단순히 어떤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여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자연에서 천연으로 생산되고 어떤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면서 자,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 HRT가 너무나 많은. 그 심각한.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식품으로 드셨을 때는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안전하면서 많은 폐경기 증상을 줄여주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뭐가 들어있어요? 콩, 이소플라본, 블랙홀씨, 감초, 당귀. 자, 유산화 이소플라본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천연의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이제 크림도 추천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천연의 에스트로겐, 천연의 프로게스테론 크림이나 드랍스를 사용하도록 권한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를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환자들에게 합성의 호르몬과 가능하다면 지난 7년 동안 복용해온 모든 호르몬제 제품을 중단하라고 권해왔다. 내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리마리는 매우 강력한 것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대단히 고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먹고 있다면 서서히 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줄였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현상들이 올 수 있어요. 서서히 줄이면서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걸쳐 그들이 복용해온 에스트로겐 프로젝트를 서서히 줄이도록 했다. 그들의 합성 HRT에서 복용을 서서히 줄이면서 동시에 천연의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면서 천연의 크림이나 크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능한 빨리 합성의 HRT를 중단하도록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론은 HRT는 실제로 건강 유익보다 해가 더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HRT를 복용한 첫 해에 나타나는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위험성 증가 때문에 나는 합성의 HRT를 완전히 피하라고 하고 싶다. 치명적인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HRT를 오래 사용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HRT 복용을 모조리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빨리 그만둘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 여러분 어때요? 아, 저는 정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살짝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요한 제품들이 뭐예요? 헬스팩, 그리고 칼슘은 정말 추가적으로 꼭 드셔주시고요. 거기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까지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되니까 지금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많아요. 또 살이 많이 찌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알려진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 동안 규칙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숨을 쉬는 동안 10초 이상, 길게는 1분이나 2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간 동안 그들의 혈중 산소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떨어져서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뛸 수 있어서 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수면 패턴을 방해하게 된다. 매우 부족한 수면 패턴으로 되어 심장과 폐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왜 낮 동안 졸리는지 그 주요한 증상이 이유이다. 그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폐쇄성 상부의 기도를 막혀서 일어나는 특징들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이 허리 부위의 체중 증가와 근원적인 인슐린 내성이다. 자, 이게 오는 사람들은 일단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그리고 인슐린 내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전체 체중 또한 늘고 목 주변이 굵어지는 거, 이 목이 굵어지는 거 경향이 있고요. 인두와 목 주변에 지방이 쌓여 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 좁아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잠자러 가기 전에 매일 밤 코마스크와 띠를 차고 자는 것이 좋고요. 남은 평생 동안 이 기구를 달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침울해지겠죠. 음. 그래서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는 문제는 환자의 50% 이하가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럴 거면 힘든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신진대사 증후군을 얹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고혈압, 중심부 비만,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죠. 수치, 그리고 상승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이 상당히 굵어진다는 것을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놀랄 일도 아니다.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 자, 그렇지만 신진대사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인슐린 내성이 결과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면서 이 인슐린 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식습관 잡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인슐린 내성을 역전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식이요법, 영양보조식품 섭취, 운동 프로그램, 인슐린 민감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었고 지방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다. 목과 목구멍 주변부터 지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섭취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헬스팩, 칼슘,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습진과 아토피 굉장히 많죠.
자, 습진은 뭐예요? 건조하고 각질이 벗겨지는 피부로 고생하는 환자들이죠. 습진,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원형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뭘 먹어야 되고요. 여기는 뭘 먹어야 되고요. 달라요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은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요. 두피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나 성인들이 당황스러워서 전형적인 크림, 로션, 그리고 처방약에도 모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80% 인구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합니다. 자, 오메가3. 이들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피부는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포도씨 추출물, 자, 염증이죠. 이 포도씨 추출물은. 포도씨 추출물이 건성 같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의학 문헌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지금 글로 써놓은 게 있죠.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산균, 유산이멀즈, 이제 아이 거예요. 유산이멀즈, 오메가 C300. 자, 요렇게가 이프라임까지도요. 저는 이프라임을 발라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했거든요. 자, 요렇게만 세팅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어떤 아토피나 이런 질환들이 형성이 좋아지고요. 저희 남편이 건선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여기 귀 쪽, 팔뚝, 다리, 뭐,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걸 고치는데. 왜냐하면 식습관을 안 바꾸는 거죠.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이런 뭐 술자리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산화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그게 천천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건선의 그걸로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 건선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영양이 들어가 주니까 이 건선이 이런 좋아졌는데 제가 건선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제가 남편을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선도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영양제를 잘 섭취해 주시면 점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모든 피부 질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력 감퇴, 노화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일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유산화로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눈도 점점점 이제 노화가 오죠. 근데 저는 정말 밤 운전이든 그리고 지금도 렌즈를 지금 끼지만 예전에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저녁쯤 되면은 이제 이게 렌즈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밤 새벽까지도 사실은 이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유지해주고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 나이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눈이더라고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자, 시력 감퇴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실명의 선도적인 원인이다. 노화에 따른 거죠. 근데 우리는 실명보다는 좀 더 이제 눈이 더 점점점 이제 안 보여, 좀 더 침침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노화 관련 시력 감퇴의 근원적인 원인은 활성산소의 손상 또는 망막 황변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눈 내부의 높은 에너지와 자외선 가시광선, 청색빛 과도한 활성산소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 자, 눈도 뭐다? 산화 스트레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1994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의 저널 잡지에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낮은 수준으로 섭취한 사람보다 43%나 위험성이 낮았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나이 또래보다는 훨씬 더 눈의 건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카로티네이드 등 비타민 E의 수준 역시 낮았다. 그래서 이제 시력 감퇴를 예방하려면 첫 번째 고품질의 선글라스. 우리 선글라스 멋으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괜히 선글라스 쓰면은 좀 더 막 눈에 띄니까. 근데 정말 요즘에 태양이 광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영양 보조 식품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요. 산화 방지 방어 시스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자, 임상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산틴을 함유한 카로티네이드이 망막 황반의 색소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루테인을 보충하게 되면 눈의 망막 황반 내에 이 영양소 농축이 약 50% 정도 향상된다. 이 루테인은 유산하는 금잔화 추출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루테인이에요. 그래서
한 쌍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과 같다. 입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역시 항산화제인데요. 산화스의 균형을 맞추고 셀레늄, 아연 보조식품들도 이러한 것들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도 시력 감퇴 발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퇴양 과정에 진화시키는 것들인데 이제 시력을 되찾는 거에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음. 자, 한편으로 의사들은 노화 관련 시력 감퇴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별로 없다. 그래도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어떤 대체 치료라도 어, 받아보지 못하도록 알린다. 그들은 단순히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 그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요청하고 시력감대 습성 유형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영양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 눈영양제 많이 들어갔네요. 폴리시도 들어가 있고요. 비전 X, 그다음에 프로라바놀, 헬스팩, 바이오메가.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 신규 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빨간 줄 해놓은 거는 PPT는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아마 너무 속도가 또 빨라서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처방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이 처방전은요, 유맵에 들어가시면 Q&A가 있고요. 그 안에 제품 설계라는 게 있어요. 제품 설계, 처방전 A, B, C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내용을 정말 한 땀 한 땀 다 올리신 거예요. 그거 우리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맵에 있는 내용들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4주의 시간을 오늘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제 핵심 포인트 뭔지 아시죠? 영양을 통해서 소비자를 늘리고 소비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동 주문으로서 계속해서 유산화의 매니아를 만든다는 게 첫 번째예요. 사업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매니아층을 만들고 그들 주변에 적어도 2명 정도만 소개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걸 정성을 쏟아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져서 레버리지가 형성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큰 그런 유통의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유산화에 대한 확신 너무나 많이 생기셨죠.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층에게도 유산화에 대한 찐 매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빠라고 하죠, 빠. 유산화 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못 먹어요. 유산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한 번 더 다 리뷰 한번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셔서 많은 소비자층, 사업자층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4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중지할